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중랑천에 위치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문을 엽니다. 대구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춘천시에서 올해 키워드를 소개하는 2025 트렌드 춘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보령시가 독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수시가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3년 만에 구제역이 뚫린 데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이 행사나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방역막에 구멍이 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13일 영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인근 무안으로 퍼지면서 발생 농장도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을 90% 이상 완료하며 방역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접 지자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하며 논란입니다. 장흥에서는 200명이 참여해 무궁화 나무를 심는 행사가 열렸고 오는 30일에는 전국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14일부터 3일간 동백축제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절대 참여를 자제를 하고 아예 못하게 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또 방제 차량을 배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은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까 우려합니다. 장흥은 사실 사람마다 소가도 많은 동네잖아요. 또 영암에서 계속 구제역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강행을 하면 뭐 방법이 없겠죠. 일반 국민들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워낙 이 축산 쪽이 많은 우리 전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제하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니까. 하지만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군에서 문의가 오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거를 내라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논란이 커지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일부 행사는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안일한 행정에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대구광역시에서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시도 대표회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대권 대구시 수성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추진 시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익 신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하중호 의원을 비롯한 구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하며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여했으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3월 원래 회의가 구로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이 주관한 자리입니다. 회의는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축사, 의정대상 시상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협의회장은 어미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구로구의회 의원 6명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으며 유공공무원 2명에게도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5개국 의장단이 매월 만나서 지역 현안 또 앞으로 발전 지방자치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올해의 때마다 이렇게 논의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원래 회의는 중랑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초중등 전환기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구는 지난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대쌤 영어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과 중등 영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외대 연구진이 교환을 개발하고 영어 실력이 우수한 외대생이 외대쌤으로 선발돼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는 3월 9일까지 약 200여 명이 참여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문을 받아 학생들의 영어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난이도와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구는 맞춤형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관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중랑천에 위치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문을 엽니다. 구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랑천 장안 2수변공원 주변에 위치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927구획으로 1구획당 면적은 약 4.5제곱미터입니다. 구는 개장일인 3월 28일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쌈 채소류 모종과 모종삽을 배부합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모종을 심고 청소, 물주기, 풀 뽑기 등 텃밭을 가꾸고 11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배부된 모종을 심고 가족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구는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밭갈이, 친환경 방제, 농작물 안전성 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뿌리 복지동행단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동단위 주민 모임입니다. 지난 11월 발대식을 마치고 출발을 알린 동행단은 주변에 정과 사랑을 전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의 실뿌리 복지동행단이 주변 이웃에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발대식을 마치고 힘찬 출발을 알린 실뿌리 복지동행단은 현재 마포구 16개 모든 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현동 실뿌리 복지동행단은 지난해 12월 2일 비좁고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던 장애인 부부가 임대 아파트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직접 이사에 손길을 보탰고 성산이동 실뿌리 복지동행단은 지난해 12월 김장김치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으로 배달해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덕동 더불어 함께하는 공덕동 실뿌리 복지동행단 사업과 도화동 슬기로운 도화생활, 용강동 촘촘한 용강 만들기 사업이 이웃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뿌리 복지동행단은 지역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이 이번에는 서교 어린이공원과 토정로 일대를 포함한 여러 구역을 점검했는데요. 봄을 맞아 마포구 곳곳의 도로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6일 제429에서 433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마포구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구획선 등으로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교 어린이공원 일대를 방문해 주차구역 삭선과 양방통행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토종로 4길로 이동해 좁은 양방향 통행로 상태를 확인하고 일방통행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또 희우정로를 찾아 구청장과 함께하는 동행복 소통대의에서 건의받은 가로수 정비 요청을 확인하고 수종교체와 추가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망원로를 찾아 마찬가지로 동행복 소통대의에서 건의받은 태권도 도장 앞 가로수 제거를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울로를 찾아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중랑구가 2억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역하는 어르신 맞춤형으로 연구 개발된 운반구로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잇는 운반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한 지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일하시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일하시면서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군은 지역 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총 23대의 이역화가 자원재생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으며 어르신들은 이역화를 직접 확인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표본점검, 민관합동점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주택가의 노후시설,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원 내 놀이시설 등 15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 여부, 안전관리사 교육 이수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수리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기한 내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춘천의 미래를 위한 시정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더존 ICT그룹 강촌 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는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역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대한 투자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 비지온이 앵커 기업으로 나선 기업혁신파크는 2033년까지 사업비 9,364억 원을 투입해 첨단 산업 기반의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시각 특수 효과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산면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도 함께 시찰했으며 시는 지역구 도의원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2025 트렌드 춘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강을 통해 올해 중점적인 키워드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변화에 따른 이슈와 트렌드를 파악해 행정에 접목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2007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신 소비 흐름을 분석해 새로운 키워드를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를 17년째 집필하고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스네이크 센스로 선정하고 강연을 통해 옴니보어, 아보화,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 업 등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공개했습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횡성군의 동물복지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군은 이번 건립을 통해 동물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우천면 양정리 퇴비공장을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센터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1층 200평 규모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양 상담실, 교육실, 입소실, 진료실, 미용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지역 내 동물복지 기반 시설이 없어 유실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인근 지자체에 위탁해왔으며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동물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횡성군에서 2025 횡성군 읍면별 분회 어르신 한궁대회가 개최됩니다. 군은 어르신 체육 활성화와 여가 문화 발전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3월 10일 안흥면에서 시작된 이번 대회는 11일 횡성읍 실내체육관에서 이어졌습니다. 읍면체육회가 주최하고 노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약 2,0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되며 오는 4월경 횡성군 통합한궁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양궁과 투호, 국궁의 장점을 접목해 만든 생활체육 종목으로 양손 운동을 통해 팔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 한편 50견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어르신들이 즐기기 좋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을 정해 대응체제에 돌입합니다.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월 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복구 사업장,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배수 펌프장, 지하차도 등 재해 취약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여름철 안전 사각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장과 재해 복구 사업장 등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전 안전점검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습교육 또한 진행됩니다. 농업인력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증가에 발맞춰 농업기계 활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무인기, 기계화 영농사 양성, 여성농업기계, 전기용접 기초 등이 진행됩니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습교육도 포함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충북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측정 장비의 정확도 평가를 추진합니다. 연구원은 정확한 자료를 활용해 먼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환경 측정소에 설치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에 대해 2년에 한 번 등가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등가성 평가는 대기환경 측정소의 연속 자동 측정기와 국가 기준 측정 시스템과 3단계에 걸친 비교 측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열 환경연구부장은 봄은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계절로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 제공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독거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호자 없이 타 지역 병원 방문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는 독거어르신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중 타 지역 병원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며 그루터기 재가복지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직접 운영합니다. 그루터기 재가복지센터는 병원 예약부터 진료, 귀가까지 병원 이용 과정을 돕는 동행 매니저를 배정하며 시는 활동수당과 교통비를 지원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이펙 경제행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행사 준비 상황 점검차 경주를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마을, 엑스포 대공원 등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회의장 및 교통수송 등 협력해야 할 상황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이한 불국사는 부대 행사 개최지로 예정돼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교정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도 각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결의에 따라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여부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휴학생 689명 중 군입대 등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곤 모두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한 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학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남대 역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21일까지 지켜본 뒤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불참하면 유급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와 학교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복학한 의대생은 전남대 30여 명, 조선대 2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이제 복학할 때쯤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건데. 이번 달로 복귀 데드라인을 정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교육부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 여수시가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자기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 카드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관람과 학원 수강, 여행 등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은행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세계백화점과 손잡고 제주 해녀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섭니다. 해녀문화 보전과 수산물 유통 혁신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새롭게 문을 연 제주해녀 전문 코너 운영 현장을 찾아 제철 수산물과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 판매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뿔소라, 성게알 등 제철 수산물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해녀의 신세계 브랜드를 통해 제주 향토 요리, 퓨전 요리 등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해녀 상품과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국제 지속가능어업 인증 취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경주 대릉원 돌담길 축제가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 대릉원 돌담길 축제는 벚꽃 개화식에 맞춰 진행되는 축제로 경주의 대표적인 봄축제입니다.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요.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벚꽃 라이트쇼뿐만 아니라 돌담길 레스토랑, 뽀바봄 체험 등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봄축제인 만큼 경주시에서 힐링 가득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5,000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마이클 젠슨 박사는 조상들은 15,000보에서 20,000보를 걸었고 우리 몸은 여전히 이 수준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튼튼한 신체를 위해 걷기를 습관화하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